요즘 뉴스를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께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차분하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지, 또 우리 삶에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솔직하게 제 생각과 사례까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정부가 지금 준비하는 제도 이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말 그대로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 국가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보면서 이게 지역 소멸 문제를 막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시험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을 보면 이 제도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져서 활력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긴급하게 숨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사실상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오신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소비를 늘려서 동네 가게 매출을 살려보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심한 농어촌 군 단위 지역 몇 군데를 골라서 2년 동안 먼저 시범으로 해보는 구조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딱 2년간 진행되고요. 이 기간 동안 선정된 군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대상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렇게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 군만 뽑으려고 했다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한 곳을 더 늘려서 7곳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그냥 주소만 옮겨놓으면 누구나 받느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시지요. 정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두고 최소 한 달 이상 실제로 사는 분이면 다 준다는 뜻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분이 같이 사는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15만 원씩 곱하기 4명에서 60만 원, 신안이나 영양처럼 금액이 더 높은 지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여기가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쉽게 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종이나 카드 혹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데 공통점은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군청과 협약된 동네 슈퍼, 식당, 약국, 미용실, 마트 등에서만 쓰실 수 있고 다른 시나 군으로 나가면 사용이 안 되거나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 쓰는 돈은 아니라는 점, 또 공식적인 현금화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왜 굳이 상품권으로 주느냐?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맴돌게 해서 농협마트, 동네 시장, 식당, 카페, 학원 같은 곳 매출을 함께 살려보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기준으로 보면 손에 바로 잡히는 현금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비를 쓰는 데에는 거의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돈이 혹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다른 복지와 겹치면서 감액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 사업이 현금이 아니라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점. 둘째, 아직은 2년짜리 시범사업이라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에너지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같은 제도들은 기존 기준대로 유지가 되고 그 금액을 깎는데 이 상품권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소득으로 인정됐다면 15만원 받아서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이 깎인다든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복지 위에 얹어지는 보너스,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본사업이 도입될 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한 달에 15만원, 많게는 20만원의 지역 상품권이 추가로 생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만난 분들 이야기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되던 농촌 기본소득 사례를 취재하면서 그 동네 어르신 한 분과 오래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들에게 이미 월 1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 어르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돈 준다는 말을 못 믿어서 군청에 직접 찾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편의점에서도 쓰고 마트에서도 쓰는 카드가 나와서 첫 달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썼는데 쓰다 보니 이게 생활에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라면 하나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하고 장바구니를 줄였다면 기본소득이 나온 뒤에는 쌀, 반찬, 과일 같은 기초 식재료를 조금 더 여유있게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 크잖아요. 청산면에서는 기름값이나 난방비를 직접 카드로 낼 수 있는 주유소, 가스 충전소 같은 데도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난방을 아끼려다 감기 걸리는 일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숫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5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요즘 물가를 생각할 때 크다고 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농사수입,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등 기존 소득 위에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처럼 이미 씀씀이를 끝까지 줄여서 더 아낄 곳이 없는 분들께는 작은 금액이라도 아주 소중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와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청산면 사례를 두고는 매달 15만원을 지역화폐로 풀었더니 동네 식당과 카페만 늘어나고 정작 청년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7개 군에 확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 구조는 국비가 40%, 그러니까 1인당 월 6만원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년 동안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대략 8,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을 거덜낼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처럼 시범지역에서 빠진 도에서는 왜 우리만 빼놓느냐, 이른바 패식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금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이니까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는 사실상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정말로 사람이 사라지는 마을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고 학교가 문을 닫고 버스가 끊기고 보건지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7개 군이라도 골라서 2년 동안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고 잘 되는 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까요? 첫째, 내가 사는 지역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입니다. 이 7개 군 밖에 사신다면 아쉽지만 이번 시범 기본소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앞으로 대상 지역을 더 늘릴지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이 잘 되면 언젠가 더 많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이 7개 군 안에 사신다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사업은 최소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군청에서 확인을 할 때 전입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각 군청에서 별도 조례와 시행계획을 정해서 공고를 내게 될 텐데 대부분은 복지과나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동네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직원, 읍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한 번쯤은 물어보시고 전입신고나 세대 분리 같은 행정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가서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대상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30일 이상 실제로 사시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2년 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어떤 달부터 받게 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각 군이 연말과 내년 초에 정해서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정 날짜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마을 방송, 이장회의 안내를 꼭 챙겨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르신들의 삶에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이지만 그 돈이 생기고 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덜 미안해졌다. 병원 갈 때 눈치가 덜 보인다. 반찬 하나 더 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청양이나 영양 같은 곳에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조금의 농사 수입, 자녀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으로 겨우겨우 버티던 삶에 매달 15만 원 혹은 2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 돈으로 매달 한 번 근처 장터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든 김치를 조금 넉넉하게 담그든 연료비를 보태든 분명히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정선이나 남해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그 돈으로 카페 한 번, 식당 한 번 더 나가시면서 외출 기회도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린다는 점입니다. 연천 청산면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이 시작된 뒤로 동네 슈퍼나 식당이 조금씩 살아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식당만 늘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안 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마을이 조금 더 북적거리고 장터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집 안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몸도 더 약해지는데 기본소득 때문에라도 장에 한 번 더 나가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걱정되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지요. 첫째, 이 제도가 2년 시범으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2026년과 2027년 이렇게 2년 동안만 운영해보고 효과를 평가한 뒤에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규모를 줄일지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2년 동안 어르신들이 이 돈에 적응을 해버렸는데 2028년부터 갑자기 끊어버리면 오히려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정치권이 책임있게 논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재원 대책까지 함께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7개 군 말고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은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7곳에만 수천억 원을 집중해서 쓰다 보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북처럼 인구 감소군이 있음에도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우리만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추가 지역이나 국비 비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장 완벽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고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조금씩 쌓인다면 앞으로는 농촌뿐 아니라 도시 서민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셋째, 사용처 관리와 편의성 문제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으면 어르신들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면 15만원짜리 상품권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만 결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각 군에서 이 제도를 준비할 때 가맹점 확대와 종이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병원, 약국, 난방유, 판매소, 연탄공장 같은 필수 생활 인프라를 가맹점으로 꼭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지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통화를 하고 댓글로 사연을 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돈은 늘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신청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기준도 자주 바뀌고 소득 조금 넘어가면 탈락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이런 장벽을 조금은 낮춰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다 드린다는 원칙 속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15만원, 20만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농어촌 의료, 교통, 주거, 돌봄 같은 다른 정책들도 함께 탄력을 받는다면 어르신들께는 분명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라볼 때 한쪽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숫자들을 보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로 마을에 사시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무서워서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계신 어르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읍내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부담돼 진료를 미루는 어르신, 손주가 보고 싶어도 용돈이 없어 마음만 쓰시는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 한 달에 15만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삶의 온도가 분명히 조금은 따뜻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년간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7개 군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 일부 지역은 20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은 없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급여가 깎이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2년짜리 실험이지만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고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 각 군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큰 그림을 이해해 두시고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인지, 전입과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동네 이장님과 면사무소에서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작은 정보 한 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